그리고 또 이제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간의 이제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반명 분열주의라는 얘기를 어제 김민석 후보가 했었잖아요. 말로만 친명 이런 얘기. 잘못 뽑으면 모두 다 잘못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오늘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김민석 후보가 반명 얘기하는 게 반명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누가 나를 반명으로 보겠냐. ABC 얘기하고 갈라치기 얘기하고 정권 필패 발언하고 이런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다. 이런 거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냐. 계속 이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반명인가요? 아니 근데 반명이라는 게 사실 입에 올렸다고 해서 반명이란 단어를 쓰면 반명이다? 그 논리적 정합성이 맞나요? 제가 여기서 도둑이야 외치면 제가 도둑되나요? 반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유치해요. 그러니까 논증의 구조가 기본의 형식도 못 갖췄다라는 게 전 정말 이런 분이 당대표를 떠나서 그냥 정치를 해도 되나? 전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명이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에 반대하거나 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쪽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실패 쪽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반명이라고 하고 제일 반명 많이 하는 데가 국민의힘이죠. 사사건건 반대하니까. 근데 민주당 안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 논란은 뭐냐. 겉에다가 간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걸어요. 근데 하는 행위는 다 이재명 정부 반대로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과 포용으로 가서 확장 정책을 쓰는데 자꾸 무슨 재건축도 안 된다, 증축해야 되는데 동의가 없다라면서 계속 쪼그라드는 이 결집적인 그 정책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과연 반명이냐 아니냐 얘기를 해봐야죠. 거기다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발언으로 정권을 협박하고 있으면 그게 반명적인 행위인 거죠. 발언이고. 근데 이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러면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반명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해야 우리가 대화가 되는데 반명 얘기하는 사람이 반명이 정말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좀 심각해요. 전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메시지가 이제 먹혀야 되는데 정청래 후보가 이거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반명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관련 먹히는 말인가, 먹히는 메시지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정청래 대표가 약간 슬로건 정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내세우는 바, 그러니까 본인이 메시지가 갖고 있는 의미, 그것이 지향하는 뭐 정책 방향, 그것이 지향하는 비전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도 그냥 감각적으로 슬로건을 제시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방식의 정치를 추구하고 더군다나 그것도 이제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를테면 이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커뮤니티 정치, 슬로건 정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양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이제 뭐 미러링 같은 거죠. 저쪽에서 반명 얘기하니까 반사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새삼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의 캐릭터가 그동안에 일관되게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이상해진 거라기보다도 계속 저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모습이 과연 여당 대표로서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냐.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본인이 바뀔 생각이나 바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고 내 지지층만 결집시키면 그리고 이제 상대 후보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그게 이제 뭐 정체성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면 뭐 그런 어떤 반대의 결집을 통해서 전당대회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전당대회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여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행사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성격의 그런 유형의 리더십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지층도 단순하지 않고 당원들도 단순하지 않아요. 때문에 그런 단순한 어떤 슬로건 혹은 반사이익 혹은 선명성을 내세우는 정치론이 이 복잡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정청래 대표만 그걸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그 전당대회 수준을 네.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는 이 직전까지 국정운영의 2인자였습니다. 네.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당대회 수준을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끌고 올라가야 될 책임이 네. 김민석 총리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정청래 후보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건 말고 앞서 이제 신 변호사도 뭐 의제 얘기를 했고 비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차원으로 이 경쟁의 구도나 경쟁의 지평을 좀 바꿔야 된다. 그걸 좀 기대해 봅니다. 혹시 이제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물론 이제 진보층으로 한정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출마한 이상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이 정도로 붙었는데 떨어지면 이거 정치적인 미래가 없겠는 걸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좀 정청래 후보가 하는 걸 보면 혹시 떨어져도 내가 이렇게 당원들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내가 미는 나와 가까운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대거 지도부에 입성을 하면 다른 미래가 있을 수 있다 나에게 그런 생각도 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저도 뛰고 있다고 봐요. 근데 어. 정청래 후보가 어떤 지지 기반, 본인의 정치적 에너지의 근원이 어딥니까? 겨우 대형 유튜버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최욱 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소위 말 그 아래 채널들이 막 이제 이거 하청 받아가지고 서로 이제 붐업을 시켜오는 건데 결국 그 유튜브 세계관도 김어준 씨나 최욱 씨의 영향력이 반감되면 같이 쪼그라드는 거죠. 근데 전 요즘에 굉장히 좀 희한한 광경들 많이 보는 게. 김어준 씨도 안 무너질 것 같은 정말 거대한 성벽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균열이 가는 게 보입니다. 거기다 매블쇼 같은 경우는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아마 이제 그 채널에서 정치 이슈 더 다룰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즉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흔들림 속에서 그럼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뭐 배경이나 뿌리나 무슨 본인의 실적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 나가가지고 맨날 웃기는 소리 해주고 마치 무슨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처럼 네네네. 정치를 굉장히 좀 웃겨주는 식으로 본인의 인지도와 인기를 쌓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형 유튜버들이 네. 제 역할을 못해가면 못해갈수록 저는 정청래 대표의 기반도 같이 쪼그라든다. 그래서 저는 고 앵커님께 사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는 뭐 크게 정청래 후보가 저는 힘을 발휘하기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반명 찍혀가지고 공간이 더 좁아져요. 지금도 유시민 씨 발언에 대해서 각주도 못 붙이잖아요. 그냥 노코멘트하고 넘어가는 저 비굴함을 보면서 앞으로 공간이 저는 더 협소해질 거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아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인기가 임기 내내 이 정도면 정말 60%대고 떨어져봤자 50%대면 모르겠지만 이게 섭리라는 게 또 해가 이렇게 높이 떴으면 또 기울기도 하잖아요. 임기 말로 갈수록 대통령의 인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혹시 이제 정청래 후보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 시기에 내가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당원들 그리고 이런 친척 나와 가까운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싶기도 해요. 정청래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이 안 되고 떨어진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치가 끝나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정치가 생각보다 이게 질깁니다. 곧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더군다나 정청래 의원이 당내에 기반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설령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어떤 형태의 자기 정치를 할 수 있겠죠. 또 그 자기 정치를 하는 공간이 일정하게 저는 보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장해 줄 필요도 있고 이번에 이제 당대표 떨어지면 정청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번 전당대회 경쟁의 본질이라면 뭔가 어긋나고 있는 거죠. 네. 누구를 죽고 죽이는 경쟁이라면. 네네네. 마찬가지로 김민석 총리가 설령 여기서 당대표가 안 된다 한들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에서 길이 없냐. 대선 후보 경쟁에서 완전히 김민석 총리는 탈락하는 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분은 당대표 한번 못 해보고도 대통령이 그렇죠. 됐어요. 때문에 시대정신이 부르고 그리고 본인이 그 시대정신을 끌고 가는 비전이 있으면은 정치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너무 이번 전당대회를 이제 그런 시각으로 서로 간에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사생결단이 돼요. 그러니까 사생결단을 하려 그러면은 생산적 경쟁을 하지 않고 뭔가 상대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막 과거 동원하고 무슨 뭐 파묘하고 무슨 정통성 동원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논점이 네. 저는 흐려지고 있다고 보고 민주주의의 적은 네. 상대가 아니고 상대의 견해예요. 때문에 자꾸 상대를 적으로 보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시각이나 혹은 그런 분위기 이런 네. 것들을 좀 거둬야 된다. 그래야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설전을 넘어서 약간 물리력까지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제 차를 페이스북에 차문을 네. 찼다고 누가? 공개를 했는데 이 정청래 암살단 모집 의혹에 경찰 수사
하고 있고 신변 보호도 요청을 했다. 그리고 후보 차량이 습격을 당해서 파손이 됐다. 이제 이런 이제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아니 후보 차량이 왜냐하면 지금도 경호원이 아마 경호원 늘 대동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차량이 피습을 당했다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여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뭐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전 동의는 하는데 지금 그래도 이 경선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기로에 서 있는 전 전당대회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 체제가 2년 더 연장된다? 이 정권은 성공할 방법이 없어요. 그 체제 하에서는. 그거 굉장히 저는 절제절명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반명선언을 지금 일부 인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들은 또 아니라 그래요. 반명선언 해놓고 이거 반명이 아닌 건데 뭔 말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주장을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는 동지들이 하는 거잖아요. 당원들이 다 동지고 뜻이 같을 때 우리가 이제 당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친명을 하자라는 정부를 성공시키자는 쪽과 이 정부를 흔들어서라도 반대해서라도 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보겠다는 사람들은 반명인데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가죠? 그러니까 동지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도 제 말이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본심을 그럼 너무 이렇게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있더라도 숨겼어야 되는데 이미 다 표현은 다 해놨고 이 정부는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간다는 저주의 악담을 다 쏟아내놓고서 이게 동지적 관계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좀 너무 멀리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사생결단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한 측면과 이 동지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전 지금 이분들 뭐 특정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 지금 멀리 온 분들이 꽤 많이 보인다. 그거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어떤 대중적인 평가와 판단의 대상이 될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뭐 정청래 대표 체제를 더 연장하자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청래라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지난 1년간의 민주당을 운영했던 모습으로 그게 과연 여당다운 모습이었는가. 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1년 지나서 조금 더 이제 국정에 전념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당은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그걸 뒷받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과연 적합한 리더십인가? 이 문제가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뭐 대통령의 의중도 드러났고 또 당 안팎에 이제 여러 입장이나 견해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뭐 신 변호사 얘기했듯이 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 저는 그분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 저렇게까지 하는지 솔직히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정치권을 정청래, 떠났다고 얘기하는 분이 정청래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했죠. 화가 나야 정상인데 노코멘트를. 아니 좀 본인한테 그게 본인하고 이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인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고 아니 정청래 대표하고 무슨 뭐 유시민 작가하고 입장이 다릅니까? 지금 입장이 거의 같다는 게 과거에는 입장이 같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뭐 극적인 화해를 하고 있잖아요. 적은 동지다 이러면서 그 모습도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게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다만 정청래 리더십이라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를 들면 그에 대해서 비토하는 거지 정청래라는 인간을 여기서 정치적으로 그렇죠. 죽이자 이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당 전당대회가 그 점입 가경으로 가는 모양새고 이제 차량 피습 의혹까지 사건까지 벌어지고 또 여기서 또 등장한 게 신천지예요. 이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시고 가시죠. 제가 계엄을 처음에 경고할 때 다들 정신 나갔다 뭔 소리냐 이랬잖아요. 네네. 저는 신천지 문제도 아주 구체적이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천지라는 게 어떤 비유법이 아니라 그냥 아닙니다. 고유 명사로서의 신천지 비유법이 아니라 실체법입니다. 뭐 적절한 시기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3자가 명시적, 묵시적, 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서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